안녕하세요. 넓고 얕은 지식을 전하는 홀스형입니다.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이야기입니다. 요즘 들어 이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난지원금이 또 논란이잖아요. 국민들 다수는 금액을 줄이더라도 전 국민에게 주는 게 맞다, 이런 여론이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국민 88%까지만 지급하는 선별적 지급으로 결정이 됐죠. 선별 지급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부자들에게 왜 생돈을 뿌리느냐, 그건 국가 세금 낭비다, 그냥 이거죠. 이건 초등학교 무상급식 때도 나왔었던 이야기죠. 이건희 손자에게도 공짜밥을 주는 게 옳은 일이냐, 이런 논리. 일단 복지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지라고 하면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시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복지는 시혜가 아닙니다. 정부가 불쌍한 국민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는 걸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을 효율적인 방식으로 행복하게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덜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복지라는 개념은 국가가 국민이 세금을 낼 수 있는 상태로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거둘 수 없죠. 그런 국민들이 자립을 하여 노동을 하고 세금을 낼 수 있는 상태까지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행위, 이것이 복지라는 거죠. 여기에는 국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하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을 자립시키는 것은 국가의 지출을 줄이고 세수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요즘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을 거의 무료로 해주고 있잖아요. 건강검진 범위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중이죠. 이게 국민 건강을 위한 것도 있지만 건강보험의 재정을 위한 일이기도 하거든요. 국민이 건강한 것, 이것이 건강보험의 재정 상태에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전 국민 정기 건강검진은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효과가 더 크다는 거예요. 국민과 국가 둘 다 윈윈할 수 있는 정책, 이게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복지는 시혜가 아니에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보편적 복지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보편적 복지 예를 들어 볼게요. 수도권에 사는 분들은 정말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환승제도, 지하철을 갈아타든지 버스를 갈아타든지 하면 환승제도를 통해서 요금 할인을 제공받습니다. 할인받은 요금은 정부나 지자체가 지하철이나 버스 회사에게 충당을 해주고 있는 제도이죠. 이 제도를 이용할 때 부자는 제외합니다. 이런 거 없잖아요. 이게 보편적 복지입니다. 건강보험제도 역시 보편적 복지에 해당하죠. 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합니다. 소득에 따라 내는 금액이 다르긴 하지만 받는 혜택은 같습니다. 이게 보편적 복지예요. 건강보험을 생각하시면 보편적 복지의 개념이 더 확실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건강보험료를 엄청 많이 냅니다.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나라가 가져갑니다. 하지만 혜택은 똑같이 받는 제도입니다. 부자들은 이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혜택 받는 것 대비 나가는 지출이 엄청나거든요. 제일 많이 내는 구간은 월 1,000만 원 이상 내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제일 적게 내는 구간은 월 2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받는 혜택은 똑같은 거죠. 상황이 이러니 부자들은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상황에서 부자들에게 너희들은 부자니까 보험 혜택을 받지 마라, 이런 요구를 한다면 어떨까요? 상상이 안 되죠. 에이, 그런 말도 안 되는 극단적인 예를 들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이번에 홍남기 기재부와 민주당 지도부가 이걸 해버린 겁니다. 재난지원금으로 말이죠. 재난지원금은 무슨 돈으로 만듭니까?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만드는 거죠. 부자들은 세금을 엄청 많이 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금 흐름이 투명해지면서 탈세를 하기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세무당국의 기술이 좋아지고 있기도 하죠. 세금은 부자들이 엄청 많이 내고 있는데 재난지원금은 안 준다는 거예요. 이유는 니들은 부자잖아, 돈 많잖아, 이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해요. 무상급식 때 이건희 손자도 공짜밥을 줘야 하느냐, 이런 논리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이 이야기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치명적인 논리의 오류가 존재합니다. 그건 공짜밥,
이건희 손자는 공짜 밥을 먹는 게 아니죠. 세금을 엄청 많이 내고 있잖아요. 그 세금으로 밥상을 차렸는데 그걸 공짜 밥이라고 말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먹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은 똑똑해질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 나쁜 사람들이 그럴싸한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거든요. 사실 이건희 손자한테는 급식을 줄 때 고기 반찬 더 줘야 돼요. 내는 세금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요. 니네 할아버지랑 아버지는 세금을 워낙 많이 내니까 그 덕분에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똑같이 밥을 먹을 수 있게 된 거야. 고마운 마음을 표할 방법이 없으니까 네가 고기 반찬이라도 한 점 더 먹어. 뭐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건강보험료 잔뜩 걷어가면서 혜택을 안 준다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재난지원금 지급은 부자라서 안 주는 게 맞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부는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세금은 부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냅니다. 그런데 부자들에게 혜택은 주지 않는다? 상식적이지 않죠. 이게 제가 생각하는 보편적 복지가 더 합리적인 이유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지급하는 대표적 선별적 복지를 생각해 볼게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최소한의 생활이 안 되는 국민들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대표적인 선별적 복지 정책입니다. 이 지원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한민국은 굶어 죽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 걸 가만히 둘 수 없도록 제도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아래로의 경쟁.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되면 정부에서 거의 모든 걸 지원받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렇게 지원하는 이유는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되면 자립을 안 합니다. 국가가 돈을 쓰는 목적과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모든 걸 잃게 됐어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되었어요. 국가에서 먹을 거, 입을 거, 웬만한 걸 다 해결해줘요. 이제 나도 열심히 일해서 자립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소득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축도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벗어났어요. 그랬더니 다시 가난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일해서 버는 돈보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혜택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일하지 않고 받는 혜택이 일하면서 버는 돈보다 더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래로의 경쟁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까지 가난해지면 오히려 내 삶이 나아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아래로의 경쟁은 국가에게도 큰 손실이죠.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일을 하면서 소득이 발생하면 손해가 되는 상황이니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국가의 지출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수가 없는 그런 제도가 되어버린 겁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서 자립할 수 있게 만들자는 제도의 취지는 이미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게 선별적 복지의 문제입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에 지원을 해야 하는데 가난 그 자체에다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결국 이런 부분까지 함께 해결하려면 선별적 복지는 답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보편적 복지가 선별적 복지보다는 더 좋다는 것은 알겠어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남아있죠. 바로 돈 문제. 보편적 복지는 모든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영역일 수밖에 없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보편적 복지가 선별적 복지보다 더 좋으니 선별적 복지를 당장 때려치우고 보편적 복지를 실행하자. 이게 아닙니다. 복지의 개념을 바로 알고 할 수 있는 선에서 보편적 복지를 늘려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보편적 복지 이야기만 나오면 빨갱이 타령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특히 노인분들이 워낙 빨갱이 타령을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 지하철 공짜로 타는 거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지하철 탈 때 소득 수준 하위 50%만 공짜로 탈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편적 복지가 국가를 거덜내는 포퓰리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치권에서 보편적 복지를 공약으로 내세울 때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잘 따져봐야 하겠죠. 재원 마련에 대한 현실성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올바른 눈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포퓰리즘
포퓰리즘이다, 빨갱이다, 공산주의자다, 김정은한테 나라 바치려는 거다, 이런 말 하지 말고 꼼꼼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이런 얘기죠. 보편적 복지는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대한민국이 옛날처럼 가난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의 논의는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별적 재난지원금 때문에 논란이 생겨서 이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홀스형이었습니다.